안녕하세요. 부자로그입니다. 여러분의 부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요즘 금값이 정말 무섭게 오르죠?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니까 한편으로는 와, 드디어 하면서 기뻐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다 훅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고 불안해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정말 아슬아슬한 절벽의 끝일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금값이 왜 이렇게 뜨거운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파헤쳐 볼 거고요. 그리고 그 화려함 뒤에 숨어 있을지 모를 하락의 신호들도 같이 찾아볼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고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지 그 전략을 세워보고 마지막으로 금 말고 또 다른 기회는 없을지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금값 과연 계속 오르기만 할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요. 일단 지금 이 열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아야겠죠. 사상 최고가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동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최근 금값 상승은요, 그냥 한두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여러 요인들이 딱 맞아떨어진 퍼펙트 스톰에 가깝습니다. 전 세계적인 불안감, 그리고 곧 금리가 내릴 거라는 기대감 같은 전통적인 이유에 더해서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걱정 때문에 미리 사두려는 움직임, 그리고 잘 드러나진 않지만 가장 큰 손이죠. 각 나라 중앙은행들이 뒤에서 꾸준히 금을 사모으고 있다는 점까지 이 모든 게 합쳐져서 강력한 상승 엔진이 된 겁니다. 와, 이렇게 들어보면 뭐 계속 오를 것만 같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이 좋아 보이는데도 많은 전문가들이 잠깐만요. 단기적으로는 더 오르기 힘들 수도 있어요. 라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숫자에 힌트가 있습니다. 2,945달러.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고요. 1980년도 오일 쇼크 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위기 상황에서 기록했던 역사적인 최고점이에요. 투자에서는 이런 가격대를 넘어서기 아주 힘든 거대한 보이지 않는 벽으로 보거든요. 강력한 저항선이라고 하죠. 과연 이 격을 금이 쉽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지금까지 상승이라는 밝은 면을 봤다면 이제는 그 반대편, 그림자 쪽을 한번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금값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숨어있는 하락 신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금이 안전자산이라고는 하지만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위기 앞에서는 사실 무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거나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다른 데서 난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일단 수익이 난 금부터 팔아서 현금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또 모두의 예상과 달리 금리가 다시 오르거나 그동안 금을 사모으던 중앙은행들이 이제 그만 살래 해버리면 이것 또한 금값을 끌어내릴 수 있는 아주 큰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금 시장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팽팽한 줄다리기. 한쪽에서는 가격을 위로 끌어올리려는 강력한 힘이, 다른 한쪽에서는 아래로 끌어내리려는 힘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앞으로 이 균형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겁니다. 자, 이렇게 불확실한 줄다리기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불안해하면서 구경만 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변동성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단단한 전략을 짜야 합니다. 지금부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3단계 접근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내 관점을 정하는 겁니다. 나는 짧게 치고 빠질 건지 아니면 길게 보고 내 자산 전체의 안정성을 높일 건지 이게 명확해야 하고요. 둘째, 비중을 정해야 합니다. 내 전체 자산 중에서 몇 퍼센트를 금에 투자할 건지 보통 전문가들은 10에서 20% 정도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살 건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식처럼 판하게 ETF로 살 건지 아니면 진짜 금덩어리를 살 건지 말이죠. 자,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 보통 추천하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의 예시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귀금속의 역할입니다.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를 금 같은 귀금속으로 가지고 있으면요. 다른 주식이나 채권 시장이 폭풍우를 만났을 때 내 자산 전체가 받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아주 든든한 금융 방패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무엇에 투자할지만큼이나 어떻게 투자할지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선택이 좀 더 쉬워지실 거예요.
나는 세금 적고 사고 팔기 편한 게 최고다 싶으면 금 ETF가 맞는 거고요. 아니야, 나는 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진짜 금이 좋다 하시면 골드바를 선택하시는 거죠. 물론 골드바는 부가세 10%에 보관도 신경 써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금에 대한 전략은 어느 정도 세웠어요? 그럼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금 말고 다른 원자재 쪽에는 또 다른 기회가 없을지 시야를 넓혀볼 시간입니다. 전문가들 분석을 종합해보면 아주 흥미로운데요. 금은 여전히 길게 봤을 때 훌륭한 보험이지만 단기적으로 더 오를 힘은 좀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은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리는 경기가 좋아질 때 같이 오르는 특성이 있고요. 자, 이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은의 잠재력을 이해하려면 이 숫자 86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현재 금 1온스를 사려면 은이 무려 86온스나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걸 금, 은 가격 비율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말이죠. 놀랍게도 2000년 이후로 지금까지 이 비율의 평균값은 68이었어요. 어떠세요? 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평균은 68인데 지금은 86이다. 이 말은 즉 지금 은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에 비해서 엄청나게 싸다. 즉 저평가되어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석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NH투자증권의 황병진 부장님은 이렇게 전망했어요. 금도 물론 좋지만 앞으로는 은이 금보다 수익률이 더 좋은, 즉 아웃퍼폼하는 시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 방금 우리가 봤던 그 가격 비율의 격차가 바로 이 전망의 핵심 근거가 되는 셈이죠. 자, 오늘 긴 이야기를 나눠왔는데요. 결국 투자의 목표는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미래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미리 대비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내 포트폴리오는 과연 미래에 어떤 변동성도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러분의 여정에 부자로그는 여러분의 부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